네, 오늘도 역시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관망세 눈치 보기가 상당히 거센데요. 자세한 수급 포인트 먼저 짚어본 이후에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수급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예, 오늘장 수급 포인트는 최근에 또 얘기 많이 나오죠. 코스닥으로 가겠는데요. 제가 코스닥 시장을 언급하는 게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작년 말부터 코스닥 우위의 시장 계속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는 4년마다 오는 코스닥 큰 장이 있을지도 모른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은 너무 키워서 좋을 게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좀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과열된 것은 아닌지, 좀 더 갈지 수급만으로 시장을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증시 변수 복잡하고요. 수급도 꼬여있기 때문에 지수가 2천에 묶여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왜 강세를 보일까? 수급을 제가 주체별로 매매 동향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특징적인 점이 있다는 것 하나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그림 설명을 좀 드리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급 주체들 보면은 특징적인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이 있고 국내 투신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연기금이 있고 개인 투자자, 자 이렇게 4등분을 했는데, 위쪽에 빨간색 선이 거래소고 아래쪽이 코스닥입니다. 누적을 말씀드린 것이고, 원래 1월부터 2월까지의 흐름인데, 거래소 시장의 흐름을 우선 보게 되면은 정리하자면은 1강 1약 2중입니다. 외국인 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지금 밋밋하죠? 그대로입니다. 1중이 되겠고요. 국내 투시는 환매 때문에 매도가 계속 나오죠? 자, 1약입니다. 연기금 매수 계속되고 있죠? 1강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 보시면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제자리에 와 있죠? 역시 1중입니다. 결국 1강 1약 2중이기 때문에 시장은 중립일 수밖에 없고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3강 1약입니다. 강이 3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자, 외국인들 보시면은 그 기관,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팔았다, 샀다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코스닥, 외국인들 코스닥 관심 없죠? 보통 평소에 보면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해서 3,367억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을 샀죠. 자, 국내 투신 같은 경우는 더 특징적입니다. 뭐냐면은, 환매가 보통 나오게 되면은, 귀찮은 코스닥 중소형주부터 팔고 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국내 투신 보시면은, 여전히 1월부터 2월까지 1,000억 이상의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고, 연기금은 볼 필요도 없겠죠. 양쪽 시장 모두를 매수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1,300억 이상의 코스닥 시장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그럼 누가 팔고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개인 투자자가 대규모로 매도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무려 4천억 이상의 1월부터 2월까지 올해 들어서 4천억 이상의 대규모 매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개인 투자자 그러면은 코스닥 개별 종목을 가장 좋아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2013년 초에 들어서는 개인 투자자만이 대규모로 코스닥 시장을 매도를 하고 있더라.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은 수급적으로 볼 때 3강 1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우위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목별로 분명히 급등한 종목도 있습니다. 좀 과열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이 큰 장이 올지 안 올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모르겠고, 하지만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단기적으로 과열 지표를 보고 있는 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ADR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등락 비율인데,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는데, 그 ADR 지표가 보통 한 120 정도까지 가기 전까지는 과열은 아니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을 간신히 넘은 코스닥 시장이라 본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가지 않겠는가? ADR 지표 한 120 정도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 코스닥 시장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업종군들 혹은 팔고 있는 업종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자면 시장을 좀 관망하고 있네요. 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죠. 상당히 좀 이탈리아 변수 관련해서 상당히 좀 어수선한 장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그리고 어제의 어떤 매매 동향을 본다 그러면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더라 정도. 거기에다 점수를 일단 줘야 되겠죠. 시장의 안정감이 좀 세더라. 물론 엔화와 연관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겠고, 오늘 업종별로 철강, 화학, 서비스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매수 업종을 보니까 전기전자, 전기가스, 통신이 있는데 전기전자 쪽에 조금 많더라는 특징이 있죠. 매수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보이고요. 또 SK 하이닉스가 보이고, 나머지 한국전력, KT, 코스맥스 같은 종목이 있긴 하지만은 전기전자 쪽에 매수세가 보인다는 특징, 그리고 이탈리아 변수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더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의 매매 동향 보겠는데요. 투신권에서 계속해서 1,000억 원 이상의 큰 폭의 순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반적인 기관의 매도 물량은 크지 않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도 비교적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투신권 같은 경우는 지금 4일째, 25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4일째 대규모의 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신권이 여기서 살 수는 없는 입장이 되겠죠. 당연히 추가적인 환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기관들 전체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미 시장 주도력은 상실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 시장, 거래소 쪽에 대안이 없다 그러면은 코스닥 쪽에 대안을 찾는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닥 쪽에 기관이 400억을 매수했는데 이걸 거래소 쪽으로 10배니까 환산한다 그러면은 4천억을 매수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특징적이었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고, 기관들은 오늘 또 그 업종별로 놓고 본다면 특징적인 게 화학금융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화학업종에 대한 매도가 오늘 좀 많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반면 매수업종을 보니까 운수 장비, 전기전자, 철강, 전기, 가스가 있는데 일단 거래소에서는 기관들이 큰 특징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종목을 보니까 한국전력, KT, 삼성테크인 얘기 좀 나오죠. 기아차, SS, SBS 미디어홀딩스 많이 빠진 종목. 자, 이런 종목 위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안 보이기 때문에 크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 주도력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은 오늘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하루 만에 또 변할 리는 없고요. 또 시장이 변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환보다도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분위기는 이탈리아 분위기는 사실은 이탈리아 분위기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9% 폭등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본다 그러면은 일단 가상은 아니죠. 리얼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지는 않지만은 좀 무겁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게 외국인의 주요 동향이 되겠고요. 전술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대형주는 일단 박스권 분할 대응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겠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의 영향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아직도 중소형 개별주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높이고 그쪽 중심으로 계속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R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